대권을 도전해 봄직도 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LG 여전히 8위입니다. 아셈 마레이의 부상이 아주 컸었고요. 컸지. 네. 그리고 이 데릴 먼로가 지금 이제 KBL에서 통하기에는 너무 느려졌습니다. 네, 상당히 LG 좀 팬들의 느려요. 인내심이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네. 먼노 선수가 오히려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모습, 백코트 늦어지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결단의 시기가 좀 찾아오지 않았나 이 팀도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조선의 농구 한 주간 농구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께서 갖고 온 이슈들 어떤 이슈를 갖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요키치, 네, 요키치의 외로운 고군분투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정말 좀 안타까울 정도로 혼자서 너무 북치고 장구치고 네. 노래하고 뭐 상투턴을 돌리고 하는데도 팀이 못 이기고 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그리고 뭐 KBL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네. SK가 9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뭐 SK의 상승세 네, 그리고 지금 소노가 9연패거든요. 네, 저희가 금요일에 그 현장을 가게 되는데 네. 네, 소노의 또 관련한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국내 농구 KBL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SK와 소노 현재 KBL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SK는 이제 9연승이고 소노는 9위고 9연패고 9연패. 여러모로 좀 상황이 오늘 SK가 오늘 졌죠 오늘. 네. 그러면서 9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한 질주를 보이고 있고 소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답답할 정도로 좀 고비를 좀 못 넣는 느낌이에요. 며칠 SK와의 경기 때도 좀 리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웬일이지 싶었는데 어김없이 또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네. 쭉쭉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덜 다듬어진 모습이고 반면 SK는 이제 이기는 법을 완전히 깨달았다. 물론 오늘 원장에서 지긴 했어도 사실 한 시즌에 한 두 번씩 꼭 8연승 9연승을 달렸던 SK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 진짜 김선영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올해 87년생이죠. 그렇죠. 87년생. 87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거의 30대 후반. 뭐 저희 지난 시즌에 같이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다른 방송에서 탄산도 안 먹는다고. 예, 몸 관리를 위해서. 네, 또 게다가 다음 시즌 이제 이번 시즌 끝나 FA이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MVP를 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KCC를 상대로 연승이 끊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 결과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자, 80대 74. 사실 2, 3, 4쿼터에서는 SK 다웠는데 1쿼터에서 KCC에 너무 내줬어요. 네. 최준영이 너무 처음부터 피치를 올리다 보니까 네. 완전 잡 먹힌 것 같았어요. 전반에만 20점 이상을 넣었거든요. SK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밀원이가 전형적으로 뭐 혼자 풀어가는 게임이었어요. 네, 반대로 SK는 최준영 선수가 엄청나게 오늘 집중력을 발휘했고 오늘 또 리온 윌리엄스가 나왔거든요. 네. 디온테 버튼이 아니라 뭐 그러다 보니까 원희를 잘 상대했고 최준영 선수를 위한 또 양질의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최준영 선수가 평소와는 다르게 득점원으로 나서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40점 넘게 넣었어요. 네, 사실 이 정도 공격 효율을 보이는 게 한 시즌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초반부터 동기부여가 좀 확실해 보였고 친정 팀을 상대로 완전히 폭격을 가했고 오늘 승리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버튼이 안 뛰었는데도 이게 상위권 1위 팀을 꺾었다는 것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오늘 경기 결과 사실 이제 SK의 장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KCC의 모습이 SK의 파회법이 되진 않을까? 이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최준영 선수가 오늘은 예. 40몇 점을 넣었기 때문에 40점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수가 뭐 크긴 했죠. 네, 그리고 SK가 원래는 또 수비력이 좋은 선수고 네. 또 최준영 선수는 SK만 만나면 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그러게. 네, 뭐 SK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기보다는 또 SK 몇몇 선수들에 대한 또 투쟁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드레날린이 됐다고 보고 네. 오늘 한 경기로 SK가 뭐 흔들릴 거라 생각하진 않고 네. 말 그대로 상대 선수가 한 시즌에 정말 한두 번 터지는 그런 활약 때문에 저는 SK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희철 감독이 늘 불안했던 부분이 연승을 달리는 동안에도 고무줄처럼 점수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이게 네.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긴 연승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연승 기간 동안에도 결국 이걸 좀 극복하는 게 강팀인데 뭐 강팀 대열에 합류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지는 경기가 있는데 그날이 오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 결과가 반영된 현재 KBL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전히 선두에는 서울 SK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승 3패가 됐어요. 이제 2패에서.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2경기 차로. 그리고 수원 KT와 가스공사가 공동 3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 오늘 승리한 부산 KCC가 승수를 하나 더 쌓으면서 승률을 5할에서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6위에 DB가 올라와 있고요. 똑같은 6위에 정관장, 창원 LG가 8위, 그리고 손호가 9위, 10위가 삼성입니다. 자, 일단 KCC 이야기부터 오늘 경기 있었으니까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확실히 최준용이 돌아온 KCC는 강하네요. 네, 그렇죠. 또 허웅 선수까지 지난 주말에 돌아와주면서 완전히 쌍포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걱정되는 게 스케줄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EAS를 갔다 와서 또 주말 백투백 치르고, 사실 오늘 경기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인데, 과연 이 스케줄을 얼마나 잘 오랫동안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다음 주에도 이제 또 EAS 경기가 주말에 또 중간에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걱정은 되고, 또 이 와중에 버튼은 좀 사춘기가 온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누구랑 안 좋나요? 전체적으로 좀 녹아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네. 누구랑 딱 특정 꼬집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좀 녹아들지 못하는 부분.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좀. 여전히 그러면은 그 손대범 기자가 우승 후보로 KCC 꼽았잖아요. 네, 여전히 그 생각을 번복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승현 선수랑 지난주에 이제 오키나와 가서 얘기 나눴을 때도 이제 본인들도 이게 하나둘씩 돌아와서 정비하고 녹아들면은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 아니냐, 우리가 점점 나아질 것이다 했는데. 제 생각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여전히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버튼으로 우승을 할 수 있다. 우승 버튼 눌러야죠. 네. 정말 재치덩어리야 아주. 40대 중반에 저러기 쉽지 않은데요. 재치덩어리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계속해서 뒤로 쫓고 있고요. 여전히 추격은 가파릅니다. 그리고 KT와 가스공사가 바로 뒤에 있는데 사실 1, 2, 3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현대모비스는 지난 경기 지긴 했지만 지난주에만 경기가 4게임이었고요. 수원 KT는 잇몸들의 활약이 워낙 좋습니다. 박지원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제대하고 나서 완전 다른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가스공사도 김낙현 선수가 지난 경기 살아났거든요. 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도 안정적이고 또 강혁 감독의 플랜도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또 벨란겔도 빼놓을 수 없고, 가스공사가 결국에는 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순위에서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KCC가 5위. 자, 그리고 시즌 초반 이게 진짜 DB 맞아 싶었던 DB가 그 DB 맞네로 약간 평가가 슬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또 강상재 선수도 많이 좀 폼이 올라왔고, 또 알바노 선수도 녹아들고 있고, 또 일단 박인웅 선수가 사실 저는 큰 퍼즐이라 생각했는데 이 선수도 최근에 좀 폼을 되찾으면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B가 여기서 좀 한두 번만 더 이겨준다면 앞으로 순위 싸움도 재밌어질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오노와쿠라는 폭탄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체는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마도 끝까지 가지 않을까 같이.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가요? 선택지가 없어서 아니면 일단 들리는 소문에는 개런티가 된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뭘 확실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 센터라는 부분에 대한 환상은 사실 이 선수가 제정신으로 버텨만 준다면은 여전히 또 막을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좀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정관장과 LG, 손호, 삼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팀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정관장은 요새 어떤가요? 정관장은 이제 김상식 감독이 이제 허리 부상 때문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어요. 최승태 코치가 팀을 맡았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팀 잘 이끌었습니다. 순발력도 대단했고, 또 승부처에서 꺼내드는 작전들도 사실은 김상식 감독과 크게 결을 같이 했지만 그 와중에 좀 달랐던 게 있다면은 이제 2대2 픽앤팝, 그러니까 뒤로 빠져서 외곽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래도 좀 완패를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었고요. 대등하게 잘 가다가 아깝게 진 경기는 있었어도 그 경기조차 내용이 좋았단 말이죠. 변준영 선수도 서서히 녹아들고 있고, 단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 선수입니다. 이 마이클 영 선수가 영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죠? 다행이다, 못 들어서.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마이클 영의 상태가 영 아니다. 이거는 영이 강조하기 위한 드립이 아니다. 그래서 보내야 된다. 이 선수로는 플레이오프 못 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중에 연말에 이제 회식 한번 하면은 제가 취한 척하고 한 대 때릴게요. 그럼 제가 발로 엉덩이라도 한 대 제가. 예. 제가 회초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구로 쓰는 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초반에 그 잘 나가던, 그리고 시즌 전에는 그 대권을 도전해 봄직도 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LG 여전히 8위입니다. 그렇죠. 뭐 창원 LG는 아셈 마레이의 부상이 아주 컸었고요. 컸지. 네. 그리고 이 데릴 먼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어요. 86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넘버도 86번 달고 뛰고 있는데 지금 이제 KBL에서 통하기에는 너무 느려졌습니다. 네. 판단도 그러니까 LG 팬들의 느려졌고. 인내심이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제. 먼노 선수가 다재다능함, 뭐 리더십 그런 걸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지금 현재에서의 KBL에서는 전혀 안 먹히고 있고 오히려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모습, 백코트 늦어지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결단의 시기가 좀 찾아오지 않았나 이 팀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두경민, 전성현 선수도 부상으로 계속 들락거리다 보니까 네.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 되는 선수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유기상 그리고 또 양준석. 네, 이런 선수들에게 과부하 같고 양준석 선수는 또 지난 경기에서 잔부상도 입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업이 한상혁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LG가 오히려 주전들에 대한 과부하가 더 커졌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LG가 거꾸로 가는 또 다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좀 대대적인 뭐 외인 교체라든가 그런 좀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외인 교체는 필수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양 소노가 현재 9위고요. 소노 이야기는 조금 이따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예외 없이 10위라는 게 참 슬픈 삼성입니다. 참 이 팀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코번까지 다치다 보니까 네. 저희 그 골밑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에서 넘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도 보였고, 뭐 데릭슨 선수가 있다고는 해도 결국 40분을 뛸 수 있는 자원이 아니고, 그나마 좀 그래도 삼성 팬들이 좀 위안을 가졌던 거는 이원석 선수. 이 선수가 그래도 이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재능을 좀 많이 발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가스공사전에서는 거의 왼반야마 아니냐,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휘젓고 다니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유일한 위안거리고, 이제 또 외국 선수가 대체 선수가 온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좀 조금은 더 높이 경쟁력이 생기니까 연말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